다음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요놈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순서상 AP의 개수를 구해달래. 가볼게. A는 9의 배수인 두 자리 자연수여야 되고 P는 소수여야 된대. 그러면서 두 근은 서로 다른 자연수래. 두 근이.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일단 근을 구하기에는 AP가 뭔지 모르니까 당연히 뭐 근의 공식 해도 좀 복잡한 형태겠죠. 그래서 근과 개수의 관계로 접근할 건데 일단 두 근의 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두 근의 합은 A여야 되고, 그지? 두 근의 곱도 얼마여야 되냐면 걔는 2P라고 쓸 수 있다. 그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두 근을 곱해가지고 이제 2P가 나오는데 여기서 P는 소수잖아, 소수. 그지? 그럼 얘는 아무리 곱을 쪼개봐야 2 곱하기 1 곱하기 소수 형태로밖에 안 쪼개지겠지. 그지? 그럼 이 알파 베타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2 곱하기 어떤 소수 P이거나 혹은 1 곱하기 2P거나로 쪼개지는 경우밖에 없을 거다. 어떤 두 개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물론 분수까지 따지면 더 다양하겠지만 알파 베타 두 근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지? 정수 두 개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형태를 찾아야 되고, 그때 A랑 B랑 더해가지고, 아니 알파랑 베타랑 더해가지고 A가 나와야 되는데 A는 뭐라 그랬냐면 얘는 9의 배수여야 되는데 9의 배수. 9 곱하기 K 이런 형태 9의 배수. 그럼 9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살 건데 두 자리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그래서 다 구해놓고 생각을 해볼 거야. 잘 봐. 예를 들어 그러니까 18 두 자리 중에 9의 배수, 그 다음에 27, 그 다음에 36, 그 다음에 45, 그 다음에 54, 그다음 63, 그 다음에 72, 그 다음 81, 그 다음 90, 99까지 딱 요게 가능하다. 그럼 자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건데 잘 봐. 일단 알파 베타가 2 곱하기 P로 쪼개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가 2 곱하기 P로 쪼개진다는 건 2 더하기 P가 이제 얘네들이 나오는 걸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 그러면서 그 P는 뭐여야 되냐면 소수여야 돼. 예를 들어 2 더하기 P가 18이라고 생각하면 P는 16이니까 안 되지. 소수가 아니니까. 맞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겠다 이거야. 그럼 얘는 2 빼면 25니까 소수 아니죠. 2 빼면 34니까 소수 아니고요. 34 소수 맞나? 아니죠. 그쵸? 얘는 2 빼면 43이니까 소수 맞는 거 같아. 맞지? 그래서 P가 뭐면 되냐? 43이면 되네. 요거 하나 찾은 거야. 두 번째, 얘도 2 빼면 52지. 안 되죠? 2 빼면 61, 얘도 되네. P가 61이면 되네. 그지? 얘도 2 빼면 70이니까 안 되고, 여기 2 빼면 79니까 얘도 되네. 79. 요런 식으로 찾겠다 이거야. 여기 2 빼면 얼마? 88. 여기 2 빼면 97. 얘도 되네. P가 97. 그치? 97도 소수 맞죠? 그래서 요 4개가 가능하다 이거지. 두 번째. 자, 이번엔 얘가 요거일 수도 있잖아요. 요거. 얘가 알파 베타가 꼭 2 곱하기 P가 아니라 1 곱하기 2P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1 더하기 2P 형태가 되는 걸 찾아야 돼.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P는 소수를 찾는 거야. 잘 봐. 여기서 1 빼면 얼마냐면 17이지. 그치? 17을 2 곱하기 소수로 쪼갤 수가 있어? 얘 안 되겠지. 그치? 얘 1 빼면 16이지. 미안. 26이지. 26을 2로 나누면 13이니까 요거 가능하다 이거지. 그치? 요거 가능한 거야. 무슨 말인지 가나? 그치? 얘도 봐봐. 1 빼면 35인데 2 곱하기 소수로 안 되지. 이게 보니까 홀수들만 가능할 것 같아. 그치? 여기서. 그치? 왜냐면 짝수는 1 빼면 2로 못 쪼개거든. 맞지? 그 다음에 얘도 1 빼면 44인데 2로 나누면 22죠. 20이 안 돼. 얘는 얘 1 빼면 60인데 1 빼면 31 되네. P 31도 되네. 그지? 그 다음 요거는 안 되고, 요거는 1 빼면 80인데 2로 나누면 40이니까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1 빼면 78인데, 98인데 2로 나누면 얼마야? 49니까 안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가능한 P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되는 거지. 그에 따른 A 값들은 당연히 요거겠지. 이거일 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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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일 때 이거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지. 맞지? 총 6개의 쌍이 나올 거다.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네. 그지? 다음. 다음 보면 XY에 대한 2차식 요놈이 1차식이 곱으로 인수분해 되도록 하는 양수 K 값을 구해달래. 요거는 별거 아닌 건데 X에 대한 2차식이래. 그럼 내림차순 정리할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왜 어쨌든 내림차순 정리하면 어떻게 돼? X에 곱해. X에 관해서 할 거야. X에 관해서 요게 2차 1차, 0차, 1차, 0차, 0차야. 그래서 얘는 X제곱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k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3y 마이너스 2는 0이 돼. 는 0은 아니네. 난 상수항 이렇게 묶는 걸 좋아해.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여기 인수분해하면 여기는 2y 마이너스 1에 y 플러스 1로 쪼개지나? 이렇게. 그지? 그러면 얘가 곱하면은 2y 마이너스 y 하니까 요렇게. 그지?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이제 x제곱에 여기 일일이 있을 거고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얘랑 곱해가지고 더하면 얘가 나와야 되지. 근데 y 개수가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딱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얘한테 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얘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얘는 y 플러스 2가 되는 건데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될 텐데 그게 마이너스 y 플러스 k가 돼야 되니까 k는 3인 거네. 그지? 뭐가 어려워. 그지? 다음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요놈이 허근 z를 가질 때 z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해 달래. 요 z가 허근을 가져야 된다. 허근 z를 가지는데 근데 지금 보면 개수가 모두 실수래. 그지? 예를 들어 얘가 허근 어떤 z를 가지면 당연히 또 하나는 z바를 가질 거야. 근으로. 그치? 왜냐면 얘가 허근 가지면서 개수가 모두 실수니까 켤레근을 가질 거거든. 예를 들어 얘가 a 플러스 bi면 얘는 a 마이너스 bi겠지. 이런 식으로. 그치? 예를 들어. 그럼 여기 두근의 합을 구한 게 여기서 두근의 합 얼마야? a가 나와야겠네. 맞지? 그럼 얘는 두근의 합이 a 나오려면 이렇게 써도 되겠네. 어떤 복소수 z가 2분의 1 a 플러스 bi고 또 다른 근 z바겠지. 켤레근. 얘는 2분의 1 a 마이너스 bi를 근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쓸 수 있겠네. 얘가. 그지? 그래야 두근의 합이 a가 나오니까. 그지? 곱하면 여기도 a가 나와야겠지. 맞지? 이거 곱하면. 정리해도 되고. 그 다음에 곱해볼까? 그럼 곱하면 얼마야? 4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i제곱이니까 이거네. 그지? 얘가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 된다라고 쓸 수 있네. 일단 요거. 그지? 근데 나는 이제 여기서 z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찾아야 된다며. 그지? 그래서 난 이걸 실제로 세제곱 해볼 겁니다. 그래서 z를 실제로 세제곱 할 건데 이건 어떤 느낌인 거냐면 너네 x 플러스 y의 세제곱 기억나죠? 그지? 요거 전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y 플러스 3의 xy제곱 플러스 y세제곱. 그래서 z세제곱이라는 건 이렇게 쓸 수 있어. 얘는 2분의 1 a 플러스 bi의 세제곱이라고. 그치? 그럼 요거 전개해볼게. 요거처럼 공식 가는 거야. 그럼 얘는 8분의 1의 a 세제곱 플러스 3의 앞에 거 요거 두 번에 뒤에 거 한 번이라서 4분의 3의 a 제곱 bi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3의 앞에 거 한 번 뒤에 거 두 번이라서 2분의 1의 a b 제곱 i 제곱이 돼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 요거 세제곱이라서 b 세제곱의 i 세제곱이라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근데 얘가 실수가 된다는 건 여기 허수부가 사라져야 되는데 얘네들이 허수부잖아. 그지? 그럼 얘는 4분의 3의 a제곱 b 마이너스 b 세제곱 요건데 요게 허수부다. 실수부는 앞에 있었을 거고. 그지? 요게 사라지려면 요게 0이 돼야 된다는 소리고 b로 묶으면 4분의 3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0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b가 0이 될 수 없는 게 얘가 허근 z라고 했는데 여기서 b가 0이 되면 되냐? 그치? b가 0이면 허수부가 사라지는데 맞지? 그럼 당연히 얘가 0이라는 소리고 얘가 0이라는 건 b제곱 대신에 뭐라고 써야 돼 이제? 4분의 3 a제곱이라고 써도 된다. 그거를 여기다 갖다 집어 넣는 거지. 여기다. 그지? b제곱 대신에 4분의 3 a제곱을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야? 4분의 3 a제곱 집어넣었어. 그건 뭐야? a제곱은 a랑 같다지. 그지? 한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될 거고 a로 묶으면 요건데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0 또는 1이네. 그럼 둘 중에 뭐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a가 뭐면 안 될까? 자, 만약에 a가 0이라고 해보자. a가 0이면 얘도 0이지. 얘도 0이지. 그럼 b제곱도 0이니까 말이 돼, 안 돼? 그럼 완전히 그냥 둘 다 0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a가 0이면 얘 0, 0 사라지니까
x제곱은 0이라는 건 당연히 실근 같겠지. 0 중근 가질 테니까 요거 안 되네. 요것만 가능하다라고 풀어주면 되겠네. 답은 1이다. 다음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요놈의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같다. 이거 뭐야? 근의 부호지. 근의 부호. 그치? 근의 부호. 내가 근의 부호 하면은 총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기서 부호가 다르다 라고 하면 원래는 3가지를 확인하라고 했어. 뭐였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 알파 베타 두근의 곱 판별식. 그지? 근데 원래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하면 두근의 합은 원래 알 수 없어. 그지? 그 다음 두근의 곱은 얘는 무조건 음수. 그지? 그 다음 판별식 D는 원래 0보다 크다인데 사실 얘는 굳이 확인 안 해도 된다고 했죠. 기억날 텐데 한번 설명했는데 개념에서. 자, 왜 그런 거냐? 판별식이라는 건 b제곱 마이너스 4ac고 얘가 양수인지를 확인하는 건데 잘 봐. 두근의 곱은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두근의 곱은 a분의 c인 거잖아. 그 a분의 c가 음수라고 얘기를 해주면 자, 요거라고 가정을 하면 a랑 c랑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니 얘가 음수가 되고 얘는 음수가 되는데 얘가 양수가 되는 거지. b제곱에다가 음수를 뺐으니까 양수일 거 아니야. 무조건 양수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만족하면 얘는 굳이 확인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지? 그래서 요 문제를 들어가 보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 요거 확인할 거야. 근데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음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크대. 원래는 두 근의 합이 누가 더 큰지 몰라. 근데 양수의 숫자가 음수의 숫자보다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합이 뭐가 돼야 돼? 얘는? 이것도 양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걸 확인해 줘야 된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것만 확인하면 끝났는데 가볼게. 첫 번째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두 근의 곱 이용해보면 a분의 c a분의 c가 얼마야?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요게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 있는 지금 k-1의 제곱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생각해줘야 되는 게 얘가 방정식이 아닌 2차 방정식이라 했지. 그럼 k는 절대 뭐면 안 돼? 그치? k는 1이면 안 돼. 그지? 그지? k가 1이면 부모가 말이 안 되기도 하고 k가 1이 아니면 요 놈은 무조건 양수일 거 아니야? 그냥 제껴도 된다고 이렇게. 그럼 요거 풀어달라는 거지. 2k 넘어가면 2k가 1보다 큰 거고 k는 뭐보다 큰 거야? 2분의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첫 번째 풀이에다. 두 번째, 그다음 두 근의 합이 양수여야 되는데 두 근의 합 공식도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근데 얘가 양수여야 된다고. 왜? 아까 얘기했다시피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음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크대. 이렇게. 얘는 또 양수니까 제껴도 된다고. 얘만 풀면 마이너스 3k 플러스 9가 0보다 큰 거고. 그렇지? 이렇게. 3k가 넘어가서 9보다 작은 거고 k는 뭐보다 작아야 돼? 3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만족해야 되니까 k값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 k는 2분의 1보다 큰데 3보다 작아야 된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 k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1, 2 두 개인데 얘는 안 된다 했지. 왜? 아까 얘기했다시피 k가 1이면 얘가 2차 방정식이 아니거든. 그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답은 정수 k 개수는 한 개다라고 구해주면 된다. 5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그럼 당시 요놈이 얘로 나눠 떨어지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값의 합을 구해달래. 가볼게. 그러니까 pn의 x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나는 뭘로 나눌 거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로 나눈대. 그때 몫이 얼마인지 막 몰라. 근데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0이다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 이런 나머지 정리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였잖아.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가지고 그 x를 집어넣으면 물론 이건 1차식은 아니긴 하지. 근데 어쨌든 얘가 0이 되는 x를 집어넣으면 얘가 항등식일 테니 검산식이니까 얘가 0이 되게 만들면 x값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서 집어넣으면 얘도 x에다 그걸 집어넣었을 때 0 돼야지.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난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이거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야 된다. 근데 요거 보면 요 x가 뭐냐면 얘를 오메가라고 좀 해볼게요. 오메가로. 왜 오메가라고 하냐면 w라고 하는데 이거 왜 w라고 하냐면 이 다음 단원인가? 거기서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단원에서 배울 거야 분명히. 얘가 오메가면 또 다른 한글은 자동적으로 오메가 바야. 왜냐면 생각해봐. 얘 판별식만 봐도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음수 나오죠.
그죠? 허근 갖는 거잖아. 근데 모든 개수가 실수니까 한근이 이거면 혈근을 가질 거라고. 그치? 원래 이거를 그냥 그때는 외워. 그때 3차 방정식 나가면 그때 외우라고 하거든. 근데 지금은 모르니까 이렇게 유도해보면 실제로 구해도 돼. 그럼 이 x는 뭐라고 구할 수 있냐면 근해 공식 하면 되잖아. 근해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올 거다. 이렇게. 그 중에 하나의 x값을 오메가라고 하면 오메가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할게. 이렇게. 그럼 당연히 오메가 반은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된다. 이렇게. 이런 형태인 거야. 그럼 가볼게. 그럼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 x를 여기다 이제 집어 넣을 건데 x 1 플러스 x 오케이 그렇다 쳐. x 제곱도 필요하지. x 세제곱도 필요하지. 쭉 가서 x 4제곱에서 x n제곱까지 필요한 거니까 규칙을 찾아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거듭 제곱을 또 해보는 거야. 그래서 얘를 제곱해보면 오메가 제곱해보면 얘는 뭐가 되냐? 얘는 2 플러스 4분의 제곱하면 4분의지 미안 4분의 플러스 1 마이너스 2 루트 3i 플러스 3i 제곱이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1에서 3 빼면 마이너스인데 약분할 거야. 2분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루트 3i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w라는 애를 제곱하니까 w 제곱인데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 얘랑 똑같아. 오메가 반랑 똑같아. 이것도 나중에 외우라고 시키거든. 그다음 세 번째 오메가의 세제곱은 얼마냐면 얘랑 얘랑 곱하는 거지. 그치?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이랑 곱해야 되니까. 그럼 얘도 4분의 그치? 얘는 합차죠 합차. 1 마이너스 3i 제곱이니까 이렇게 돼서 얼마? 1이다 이거지. 세제곱 10 반복된다 이런 얘기 했죠. 맞죠? 이것도 외워놨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될 텐데 잘 봐. 그러면 요 식을 좀 잘 보면 1 플러스 아니지 오케이. 근데 자연수 n의 값. 그럼 얘가 얘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건 얘가 0이 되는 지금 내가 x 얘가 0이 되는 오메가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지. pn 오메가. 그 결과는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1 플러스 오메가의 세제곱 점점점에서 곱하기지 곱하기야 점점점에서 1 플러스 오메가의 n제곱까지 곱하고 마이너스 32를 했을 때 그 결과가 0이 나와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그치? 그걸 찾고 싶은 거야 맞지? 그래서 그 n이 몇 번째까지 곱해야 걔가 0이 나오냐 이런 거 같아 맞지? 가볼게. 자, 1 플러스 오메가라는 건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좀 간단하게 바꿔볼 건데 여기서 요 방정식의 근이 요거라 했잖아. 그럼 여기다가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0 나와야겠지. 그래서 첫 번째 알아낸 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야. 그 다음 또 하나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반항 같다라는 거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풀 거거든. 가볼게 잘 봐. 그래서 1 플러스 오메가를 조금 간단하게 하면 얘를 넘기면 돼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랑 똑같아.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은 얘를 넘기면 돼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랑 똑같아. 그 다음 1 플러스 오메가의 세제곱은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랑 같으니까 얘는 2랑 똑같아. 그 다음은 뭐겠냐? 그 다음은 원래 1 플러스 오메가의 4제곱이었겠지. 그치?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라는 거 알아? 1. 그럼 오메가의 4제곱은 오메가 1제곱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럼 얘랑 똑같네. 그래서 반복이야. 요게 반복이야. 근데 지금 요 세 개를 곱해보면 얘랑 얘랑 곱하면 일단 얼마야? 오메가의 세제곱이니까 1이지. 얘가 1이고 1 곱하기 2하니까 얘가 2 나온다고. 2 결과가. 그럼 2를 총 몇 번 곱해줘야 32를 빼가지고 0이 나와? 2를 총 몇 번? 5번 곱해줘야지. 그치? 2의 5제곱이 32니까. 그치? 그럼 결국 이 세 묶음이 총 5개의 묶음이 돼야 된다 이거지. 3개씩 묶은 게 5묶음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럼 총 몇 개 있어야 돼? 15개. 그래서 n값은 15면 되겠네. 라고 풀어주면 모든 자연수 n이라는 거에 뭔가 이상해. 그치? 모든 자연수 n이라 그랬는데 맞지? 근데 왜 그런 거냐? 잘 봐. 여기 15까지 곱해주면 딱 32가 나와서 딱 사라져. 근데 거기다가 16번째까지 곱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곱하는 거니까 안 되는데 17번째까지 곱하면 결과적으로 얼마를 곱한 거야? 1을 곱한 거니까 상관이 없다 이거지. 1 곱하기 32도 어쨌든 32니까. 그래서 뭐도 가능한 거야? 17까지도 가능한 거야. 답이 요거 두 개야. 이걸 넘어가면 다시 또 2가 곱해지니까 안 되는 거고 요 두 개가 답이고 모든 자연수 n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 32가 답이다 라고 풀어주면 돼. 이렇게 답.
다음 2차 방정식 요놈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2차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대. 그때 이걸 만족한다. 2차 방정식이 나왔고 두근에 대한 언급을 했으니 일단 또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의 합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 그지? 두근의 곱은 얼마냐면 1. 아 근데 이것도 좀 느껴져. 이거 그거네. 이미 아는 친구들은 알 거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 얘도 오메가 세제곱은 1이네. 얘도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다 그거긴 한데 근데 여기선 그렇게 푸는 게 아니긴 해. 자 이걸로 풀 거야. 자 그럼 요거 가지고 내가 이제 좀 식을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알긴 알아야 되는구나. 아 진짜 다 문제가 비슷비슷하네. 자 요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지. 그럼 내가 두근 중에 알파 하나를 좀 구해보면 제 근해 공식으로 구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나가 얘가 만약에 이거 플러스였으면 베타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인 거지. 이렇게. 그럼 아까 했던 거잖아. 이거 아까 방금 위 문제에서 했잖아. 이거 분명히 알파 세제곱하면 얼마 나와? 1 나와. 알파 세제곱하면. 그지? 알파 세제곱하면 1이다. 그럼 잘 봐. 내가 이 식을 조금 변형을 해보면 알파 세제곱은 1인 거고요. 알파 제곱은 뭐랑 똑같냐면 알파 바랑 똑같아. 그 위에서 나왔거든. 다 해봐야 되나? 또 전개는 안 할게. 그래서 알파 제곱이 알파 바랑 똑같은데 알파랑 베타랑 서로 무슨 관계일 거냐면 켤레 관계일 거라고. 허근이면서 이렇게 켤레 관계를 만족할 테니까. 그러니까 알파 바가 베타인 거야. 베타. 오케이? 요 두 개를 좀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잘 봐. 요 식을 좀 정리해보면 베타 곱하기 f의 알파 5제곱에 3베타 플러스 1은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일단 베타 5제곱은 미안 알파 5제곱은 알파 세제곱이 1이지. 그럼 세제곱 까서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네. 그지? 그럼 알파 제곱은 또 뭐라고 써야 돼? 알파 바 혹은 베타라고 써야 되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얘는 베타 곱하기 f 베타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식이랑 차이는 결국 알파랑 베타랑 차이밖에 없지. 식 형태는 똑같잖아. 뻔하다고. 얘도 정리해보면 알파 f 알파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맨날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개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 맨날 얘기하잖아. 이 두 개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x f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의 해는 알파랑 베타다. 왜? 여기다 알파 집어넣으면 0으로 성립하고 베타 집어넣어도 0으로서 성립하니까. 그치?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기 때문에 얘는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갖는 식, 요 식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다.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인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여태까지는 fx가 몇 차냐면 저기 2차라서 끝났는데 2차에다 x를 하나 더 곱했잖아. 그치? 그럼 몇 차여야 돼? 3차여야 되지, 맞지? 그럼 얘는 여기서 인수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도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지고 있는 건 맞아. 근데 3차식이니 인수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2차 곱하기 1차가 돼야 3차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 나머지 하나가 뭔지 모르네. 근데 fx의 최고차 항계수가 x제곱인 게 뻔하니 x제곱에다 x 곱하면 x세제곱이 최고차 항이지. 그래서 얘도 x세제곱이 최고차 항이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고 여기는 뭔지 몰라요? 잠깐 저기 없는 문자 c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그럼 요 c를 어떻게 찾을 거냐? 여기 힌트가 하나 더 있겠지. fx에서 주어진 게 하나도 없나? 오케이. 힌트가 없어도 자,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내가 여기 있는 x에다가 좌변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볼게. 왜? 그럼 f가 뭔지 몰라도 x에 0 집어넣으면 0, 0,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우변에다 0 집어넣으면 0, 0, 1 곱하기 c가 되는 거지. 그래서 c는 얼마라는 거 찾았냐?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찾았다. 요게 이제 fx라고 찾은 거야. 그럼 나는 이제 a 플러스 b가 궁금하니까 fx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a 플러스 b를 따로 구하지 않고요. 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a 플러스 b 형태를 만들 건데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거든. 무슨 말인지 한번 봐봐.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1 곱하기 f1 나오죠. 마이너스 4는 1 집어넣으면 얼마냐면 3 곱하기 1 하니까 0 되네. 0. 그지? 그럼 f1은 얼마라는 거야? 4라고 쓸 수 있는데 f1은 얼마야? F1은 저기 fx에다 1 플러스 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는 거지.
1이 넘어가니까 a 플러스 b는 얼마다? 3입니다 라고 구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거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 완벽하게 fx식을 구해달래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걸 전개해. 이거 전개해서 얘 넘겨. 그 다음에 x로 나눠. 그럼 풀릴 거야. 그렇게 해보면 돼. 그리고 이거 전개할 수 있어. 이거 전개하면 뭔데? 이거 곱셈 공식이잖아. x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냥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워지죠? 3x 넘어가면 어떻게 돼? 플러스 3x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냥 x 나누면 어떻게 돼? fx는 x로 나누면 여기 나누면 x제곱에 플러스 3이 되는 거네. 이렇게. 그래서 fx a는 0이고 b는 3이다 이렇게 구해도 돼. 근데 어차피 a 플러스 b를 구해달라 했잖아. a, b를 각각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요거로 구하는 게 좀 더 편하지. 그지? 이렇게. 다음 2차 방식 요거의 한근을 z라고 할 때 이것도 오메가의 성질입니다. 근데 아까랑 조금 다른 오메가야. 근데 z의 n제곱 z의 n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z의 2n 플러스 1제곱이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백이하의 자연수. 가볼게. 요거의 한근이 z인데 그럼 z를 한번 구해볼게. z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3i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럼 그 중에 하나 플러스를 그냥 이렇게 놓게. z라고. 그럼 z 반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 정도. 그래서 요거를 좀 변형해 보는 건데 얘도 거듭 제곱을 해보면 z의 제곱을 좀 해볼게. z제곱은 얘는 4분의 1 플러스 2 루트 3i 플러스 3i 제곱해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3이랑 얘랑 약분, 계산해가지고 4로 약분하면 이렇게 될 거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그지? 아까는 z를 하면 z바가 됐거든. z제곱을 하면. 근데 z제곱을 했는데 z바는 아니지. 근데 얘랑 얘랑은 차이가 뭐야? 그치? 전체 부호가 바뀐 거라서 얘는 마이너스 z바다라고 기억해두면 좋아. 이렇게. 진짜 기억해두면 좋아. 어차피 외우게 시킬 거거든. 그 여러 가지 방식 가면 어차피 외우라고 시킬 거야, 진짜. 그 다음 이어서 z세제곱을 좀 구해보면 z세제곱은 얘랑 곱하는 거지. 그지?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잘 봐. 이거 곱하기가 어렵지 않죠. 합차니까. 얘는 4분의 부호 그대로인 거의 제곱. 에서 빼기 부호 다른 거의 제곱을 빼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z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지. z의 6제곱에 가면 1이다라는 거. 세제곱의 제곱이 6제곱이니까. 그래서 요거 6개씩 반복되겠다. 거듭제곱이 1 나온다라는 거 그것이 반복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소 평면으로서 이해한 거. 이 6제곱을 다 더하면 분명히 0이 될 거다라는 거. 그것도 이해하면 좋고.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의 값을 이제 구해달라고 했는데 얘를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잘 봐. 요 식을 좀 정리해보면 요거의 한근이 z라며. 그지? 그럼 z를 집어넣으면 z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은 0인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z제곱이 넘어가면 이거 z 마이너스 1도 이렇게 쓸게. 1 마이너스 z 하고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z제곱. 그치? 이거 그냥 순서만 바뀐 거야. 맞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 마이너스 z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면 쟤를 정리해볼게 이제. 자, 쟤는 z의 n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z 대신에 마이너스 z의 제곱에 2n 플러스 1제곱이다. 이렇게. 자, 지수가 2n 플러스 1이거든. 야, 마이너스 음수에 대한 홀수 제곱. 2n 플러스 1은 홀수잖아. 홀수 제곱은 마이너스가 사라지진 않고요.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이렇게. 그치? 이렇게. 그럼 얘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z의 n제곱에 곱하기 z의 4n 플러스 2제곱이 되는 거지. 지수 법칙. 얘네들끼리 더하면 얘도 마이너스 z의 5n 플러스 2제곱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걸 정리하면 이거인 거야. 그래서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양의 실수가 됐으면 좋겠대. 잘 봐. 잘 생각해봐. 그럼 얘는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z의 5n 플러스 2니까 난 뭘 찾고 싶은 거냐면 난 이거야. 난 핵심은 이거야. 요 5n 플러스 2가 얘가 음의 실수가 되면 돼. 그지? 얘가 음의 실수가 되면 마이너스 곱해서 양의 실수가 될 거니까. 그지? 근데 z를 거듭 제곱하는 과정을 보면 z는 당연히 실수가 아니고 z 제곱도 실수가 아닐 거야. 그지?
Z 세제곱부터 실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 일단. 마이너스. 그 다음 Z 4제곱은, 자, 4제곱은 Z 세제곱 곱하기 Z니까 얘에다가 마이너스만 곱한 거거든? 당연히 아니겠지. Z 5제곱도 Z 제곱에다가 Z 세제곱 곱한 거거든? 부호 바꾼 거니까 당연히 아닐 거고 Z 6제곱도 실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 근데 그 중에 아까 내가 말한 마이너스 곱하기 뭐 해가지고 양의 실수가 되려면 얘가 음의 실수가 돼야 되거든? 그 음의 실수가 될 수 있는 건 세제곱이다 이거지. 그지? 그럼 결국 이거야. 나는 요 5n 플러스 2가 뭐가 됐으면 좋겠냐? 3이거나 그 다음은 언제야? 30 커지면 안 되지. 왜? 얘가 6개씩 반복될 거라며. 그지? 그럼 3 다음에 6개, 6번째는 누구야? 그치? 6 더하면 되겠지. 누구야? 3이거나 9거나 15거나 21이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고. 근데 이 n은 자연수야. 예를 들어 얘가 3이 되는 n 값을 찾으려면 없어. 자연수가 아니야. 그치? 말이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그걸 좀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볼게. 그럼 일단 3, 9, 15, 21 이런 놈들을 우리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를 간단하게 6K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지. 왜? 6개씩 반복되니까. 맞아? 그래서 그 K를 기준으로 좀 정리해보면 나 N을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나 N 값이 궁금하니까 요거랑 같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여기 2를 넘기면 얘는 5N은 2가 넘어가면 6K-5가 될 거고 그럼 N은 얼마가 되는 거냐? 5분의 6K-1이면 된다.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N이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K는 뭐여야 돼? 그치, 5의 배수여야 되는 거야. 여기서 K는. 그래서 여기 K가 5거나 10이거나 15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 이거야. 근데 끝도 없이는 아닐 거 아니야. 그 조건이 하나 있는데 자연수 N이 뭐여야 되냐면 100 이하의 자연수야. 그럼 자연수 N이 누구냐면 얘잖아. 그러니까 얘가 100 이하가 되면 되는 거지. 얘가. 그지? 얘가 자연수 N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럼 그때 K 값을 구해주면 1 넘기면 1 넘기고 6분의 5 곱하면 이거야. K는 1 넘기면 101이죠. 양쪽에다 6분의 5를 곱하면 6분의 505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봐. 얘는 대략 얼마야? 대략 68에 48 64, 24 해서 요게 된다. 84점 얼마가 된다. 84점 얼마 이렇게. 그럼 얘는 언제까지 가능한 거야? 80까지 가능한 거야. 그래서 가능한 K가 5부터 80까지인데 이게 몇 개인데요? 라고 하면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지. 자, 5는 5 곱하기 1이야. 10은 5 곱하기 2야. 그런 식으로 쭉 가서 얘는 5 곱하기 16이니까 총 몇 개? 16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K는 총 몇 개? 16개. 그러면 그때 N 값도 몇 개? 16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답 몇 개? 16개다. 답. 물론 뭐 그냥 세도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일반항을 세울 줄 알면 좀 빠르게 셀 수 있는 거야. 근데 나 이런 거 따지는 거 너무 싫어요 하면 솔직히 다 따지면 돼 그냥. 3, 9, 15 해가지고 3에서 60 커지는 거 다 세가지고 100 이하까지 세면 돼. 그렇게 푸는 게 맞아. 근데 좀 이런 일반항들을 좀 잘 활용하면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거 알겠지? 다음 2차 방식 이러면 두고는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알파 n제곱 플러스 베타 n제곱이 되도록 하는 5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달래. 가볼게. 요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래. 물론 인수분해 안 되고 근해 공식으로 가볼게. 물론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긴 하지만 근해 공식 해볼게. 잘 봐. 풀려. 근해 공식을 해도 2의 2분의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하면은 2의 제곱이잖아.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잖아. 2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지. 풀리지. 그지? 얘는 뭐라고 써야 돼? 얘는 근이 하나가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i 루트 안에 마이너스 2니까 혹은 또 하나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i 하나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라고 하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해봐. 그럼 당연히 두근은 무슨 관계야? 켤레 관계네. 얘가 허근 같나 보지. 허근. 루트 안에 음수 나오니까 허근 같는데 얘가 서로 켤레 관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알파 바가 베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실제로 구해봐도 서로 켤레 관계 맞잖아. 그지? 그러면서 요걸 만족하는 50 이하의 자연수 n을 구해달라 했는데 잘 봐. 그럼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파가 베타랑 서로 켤레 관계면 알파의 제곱에 봐도 베타 제곱이 나올까? 라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잘 봐.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랑 서로 켤레 관계지. 그럼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도 서로 켤레 관계야?
알파 세제곱이랑 베타 세제곱도 서로 켤레 관계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맞을 거라고. 왜 그런지 보여줄게. 잘 봐. 알파의 제곱에 켤레를 취한다라는 건 알파 바의 제곱이랑 똑같다라는 건 이제 알지. 켤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베타의 제곱이 되니 알파 제곱의 켤레는 베타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이거야. 알파의 n제곱 플러스 베타의 n제곱이라는 건 얘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알파의 n제곱 플러스 알파 바의 n제곱이라고 해도 된다. 그지? 난 그 결과가 뭐가 나오는 거? 0이 나오는 게 궁금하다 이거야. 요 결과가. 맞아? 얘가 언제 0이 나오는데요? 라고 하면 잘 봐. 얘는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알파 바의 n제곱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알파의 n제곱이 돼야 되는 거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 여기 조금 헷갈리면 다시 한 번 더. 얘 이렇게 써야 되나? 얘는 알파의 n제곱에 켤레를 취했는데 그게 마이너스 알파의 n제곱이래. 어떤 알파의 n제곱에 켤레를 취했는데 걔의 전체의 부호가 바뀌었대. 이거 무슨 말이야? 그치? 순호수. 또는 0. 그지? 근데 알파가 0일 리는 없겠지. 왜냐면 요 근이 0이면 0 집어넣어 성립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결국 뭘 찾아달라는 거야? 순호수 되는 거 찾아달라는 거야, 순호수. 그럼 거의 복소수 문제네. 그지? 그래서 어쨌든 얘가 순호수 되는 걸 찾아달라는데 그럼 얘를 알파라고 해보자. 그래서 얘를 거듭 제곱해 나가면서 언제 순호수가 나오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가볼게. 알파를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i라고 써볼게. 요거는 아마 8제곱 하면은 반복될 거야, 아마. 이거는 복수평면에서 또 가르친 적이 있어. 근데 그래도 가볼게, 잘 봐. 원래 의도는 해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알파가 이거면 알파 제곱은 요거 제곱할 테니까 얼마가 되냐면 분모 4분의 분자 2 마이너스 얘랑 얘랑 곱한 다음 2배 하니까 4i 플러스 2의 i 제곱이라서 이렇게 된다. 그럼 얘랑 얘랑 지워질 거고 걔는 마이너스 i가 되는 거네. 그럼 z 제곱이 마이너스 i라. 알파 제곱이. 그럼 알파 세제곱은 알파 곱하기 알파 제곱이지. 그럼 얘랑 얘랑 곱해서 순호수가 될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알파를 곱한다고 순호수가 되냐? 이거 절대 아니지. 확인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알파 4제곱은 알파 제곱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의 제곱은 얼마야? 제발. 그치? 마이너스입니다. 그치? 부호 제발 신경 써. 그럼 자, 알파의 5제곱은 자, 알파의 5제곱도 생각을 해봐. 알파에다가 알파의 4제곱 곱하면 5제곱인데 이 새끼 부호 바꾼다고 순호수 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닌 거지. 알파의 6제곱도 봐봐. 알파의 6제곱은 알파 제곱에다가 알파 4제곱을 곱하면 되는데 그건 i니까 이거 순호수 되네. 그치? 알파의 7제곱은 알파의 세제곱에다가 알파의 4제곱을 곱하는 건데 아까 말했지 알파 세제곱이 순호수가 아닌데 부호 바꾼다고 해서 순호수냐? 절대 아니고. 알파의 8제곱은 얼마야? 4제곱의 제곱이니까 1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반복. 그래서 8개씩 반복. 그 중에 순호수가 되는 건 뭐 있어? 요거 알파 제곱이랑 그 다음에 뭐? 알파 6제곱 나와 있는 거지. 총 8개씩 이 묶음당 2개씩 나오는 거야. 그래서 50을 8개씩 묶으면 몇 묶음 나와? 6묶음 나오지. 8개씩 묶으면 6, 8에 48이니까 그 6묶음당 2개씩 나오니까 6묶음당 2개씩이에요 라고 했더니 끝이 아니라 잘 봐. 6묶음당 2개씩 묶으면 몇 개가 남아? 2개가 남으니까 하나, 둘 해서 얘까지 추가시켜줘야지. 왜 그런지 봐봐. 그러니까 이거잖아. 알파의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가는 거잖아. 17, 18, 19, 20, 21, 22, 23, 24 이런 식으로 쭉 가면 48, 49, 50까지니까 얘까지 한 번 더 부어지는 거지. 그치? 그 답이 하나 더 추가돼서 얼마? 13개예요 라고 풀어주면 되겠지. 다음 두 실수 A, B에 대하여 2차 방정식 요거의 서로 다른 두 근은 알파 베타고 2차 방정식 요거의 서로 다른 두 근은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1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에는 최소값을 구해야 돼. 가볼게. 그럼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게 두 근의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A가 나오고 두 근의 곱을 구하면 B가 나온다 알려주는 거지. 두 번째,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2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겠지. 그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3A고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2베타니까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인데 그게 3b구나 라고 알려준 거지. 정리를 좀 해보면 잘 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마이너스 3a가 된다. 그럼 넘어가면 2a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a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다라고 찾을 수 있는 거지. 두 번째, 자, 알파 베타는 b인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건데 a가 마이너스 2가 얘가 2인 거지. 얘는 2네. 그럼 4 플러스 4까지 한 게 3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넘어가면 8은 2b가 될 거고 b는 얼마냐면 4다라고 구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저 2차 방정식이 이제 어떻게 생긴 걸 아냐면 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 그치? 여기서 나오는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지. 알파 또는 베타 이렇게. 그치? 그래서 그거 가지고 2차 방정식 요거에 서로 다른 그거 가지고 요걸 구해달래. 그래서 알파의 n제곱하고 베타의 n제곱을 더했더니 걔가 양수가 됐으면 좋겠대. 그 다음에 알파의 n제곱 플러스 베타의 n제곱이랑 알파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베타의 n 플러스 1제곱을 했을 때 걔가 같아졌으면 좋겠대. 그걸 찾아달래. 그러면 무슨 생각을 좀 할 거냐면 요거의 근이 이제 알파 베타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근을 한번 구해보면 짝수 공식 쓸 수 있잖아. x는 1분의 마이너스 절반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가 얘는 1 플러스 루트 3i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온다. 그치?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알파 베타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의 거듭 제곱들을 둘이 더했을 때 걔가 양수가 나오는 걸 찾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알파를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할게. 이렇게. 그 다음에 베타를 1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할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의 거듭 제곱들을 이제 구해 나갈 건데 이거의 n제곱. 이렇게. 그래서 n값이 이제 1일 때부터 한번 가보자 이거지. n값이 1이면 얘는 그냥 1 플러스 루트 3i일 거야. n값이 2면 요거 제곱이겠지. 근데 이것도 좀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얘를 보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 2 곱하기 2분의 1에 1 플러스 루트 3i. 그럼 이거는 진짜 많이 봤거든. 얘는 분명히 세제곱하면 1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올 거거든. 4제곱, 6제곱하면 1 나올 거고. 근데 거기다 2까지 있다라는 거. 요거까지 좀 기억을 해두면 좀 좋긴 한데, 그냥 가볼게. 이거 제곱하면.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하나가 너네가 쌓이면, 실력이 그러니까 이런 노하우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계산이 빨라지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일단 다 보여주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 제곱해보면 얘는 1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한 다음 2배니까 2루트 3i 플러스 얘는 얼마야? 3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인 거네.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루트 3i 이렇게 된다. 그치? 근데 잘 봐. 여기서 그럼 베타는 쌤 언제 또 하냐라고 할 건데 잘 봐. 알파랑 베타랑은 서로 지금 무슨 관계야? 켤레 관계지. 아까 이 전 문제에서도 했지. 알파랑 베타랑 지금 서로 켤레 관계잖아. 그치? 알파가 베타잖아. 그럼 알파의 n제곱에 봐도 베타의 n제곱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요거의 켤레가 나올 거예요. 얘는 요거의 켤레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i 2루트 3i가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뭐 하는 거야? 다 더해 간다 이거지. 더해 가서. 그 결과가 얼마냐면 얘는 얼마? 2네. 얘는 결과가 얼마야? 마이너스 4네. 이런 식으로 갈 거라 이거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그게 양수가 됐으면 좋겠고 그게 n제곱이랑 n 플러스 1제곱이 똑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인 거야. 가볼게. 그래서 다시 알파 제곱했어. 알파 세제곱 갈게. 알파 세제곱. 그러면 알파 세제곱은 얘랑 얘랑 곱하라는 거지. 그지? 복잡해 보이지만 얘는 마이너스 2로 끄집어내면 1 마이너스 루트 3i다. 그지? 그래서 얘랑 얘랑은 서로 무슨 관계? 켤레 관계. 그래서 n값이 3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혈내 관계라서 얼마야? 1 마이너스 3i 제곱이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럼 얼마? 얘 마팔이다. 마팔. 그럼 그거의 켤레도 마팔이겠지. 얘. 그러면 얘랑 켤레 관계니까. 그럼 더하면 얘는 얼마나? 얘는 마이너스 16 나온다. 아직도 아니지, 맞지? n값이 이제 4면. 자, n값이 4면. n값이 4면 이제 얘랑 곱하는 거지. 그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8 루트 3i가 나올 거고. 그지? 얘는 이제 마이너스 8 플러스 8 루트 3i가 나오겠지.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얘는 마이너스 16 나온다. 같아졌네. 그지? 얘랑 같아진 거지. 근데 양수가 아니니까 가조건을 만족 안 하니까 안 돼. 그래서 둘이 같아졌잖아. 그러니까 n이 3일 때랑 4일 때가 같다라는 건데 하지만 양수가 아니라서 안 된다. 더 가야 되나 봐. 근데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내가 보면 알겠지만 아마 6개씩 반복될 거거든. 해보면 돼. 해보면 n이 오면 뭐야? 제곱에다가 세제곱을 곱하는 거지. 그게 5제곱일 거 아니야. 그럼 얘에다가 마이너스 8을 곱하니까 얼마가 되냐? 여기다 마이너스 8 곱하면 요거에다 마이너스 8 곱하면 16 플러스 아니지 16 마이너스 16 루트 3i가 난다. 요거는 그러면 16 플러스 16 루트 3i가 나오겠지.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얘는 32가 나올 거야. 양수가 나왔네. 그지? 그러니까 n값이 6이면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64, 88이 64. 얘도 얼마냐면 88이 64.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얘는 128이 나오네. 뭐야 안 나왔잖아 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반복될 거거든. 그래서 반복될 건데 n값이 7일 때까지만 딱 가면 되는데 n값이 7이면 여기다가 얘를 곱하는 거지. 1제곱 곱하기 7제곱이니까. 그지? 그럼 얘는 64에 1 플러스 루트 3 i가 될 거고 얘는 뭐가 되겠냐? 64에 1 마이너스 루트 3 i가 되는데 얘네들을 더하면 어떻게 돼? 어차피 허수분 더하면 지워질 거고 얘도 128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야. 알파의 n제곱과 베타의 n제곱이 양수가 나오면서 n번째랑 그 다음 번째가 똑같아지는 순간은 요거다. 그래서 n값이 얼마면 되냐면 6이면 된다라고 풀어주면 된다. 솔직히 그냥 해보는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나마 조금 이제 생각해볼 만한 게 아까 이걸 거듭 제곱했을 때 분명히 반복될 거라서 그러니까 이 1 플러스 i n제곱 형태는 계속 똑같이 반복될 거야. 1 플러스 i, 그러니까 1 마이너스 루트 3i 그 다음에 여기는 숫자가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반복될 텐데 지금 그걸 따지는 건 좀 어렵고 이렇게 해서 풀면 되긴 해. 솔직히 찾아야 돼. 처음엔 어렵잖아.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좀 빠르게 찾는 요령들이 이제 따지려면 많다 이건데 그게 쉽진 않으니까 이렇게 찾으면 된다. 이런 문제 그치 좀 빡세긴 하지. 다음 정삼각형 ABC에서 두 변 AB와 AC의 중점을 각각 MN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를 같고 여기를 같은데 얘가 정삼각형이라 했으니까 이게 다 같겠지. 이렇게 그때 점 P는 반직선 MN의 요 정삼각형이 ABC의 외점. 오케이. 요 반직선과 이 원이 만나는 요 점을 그냥 P라고 한대. 이렇게. 근데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X일 때 요걸 구해달래. 가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요 MN의 연장선을 이렇게 쭉 그릴 거거든. 이렇게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요 길이가 지금 1이거든. 요 길이가. 그럼 요 길이가 1이라는 걸 이해하면 좋은데 그지? 그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으니 한번 설명을 좀 해보면 잘 봐. 얘가 정삼각형이지. 그지? 그럼 얘 중점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한 이 선은 얘랑 평행이라는 건 알지? 그지? 그럼 내가 A라는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라며? 그지? 그럼 내가 이 꼭지각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내리면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 취급이 되니 이것도 수직으로 이등분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다 길이가 같겠지. 그럼 얘가 수직이면 얘도 수직인 거지. 그러면서 정삼각형의 외심, 내심, 무게중심은 항상 다 같은 위치에 있을 텐데 그거는 요 가운데 요 중선 위에 2대1로 쪼개져 있겠지. 그지? 그러면 얘도 이 현도
2등분 될 테니, 수직으로 2등분 될 테니,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건 이해하니, 일단?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정삼각형일 거 아니야? 수직이잖아. 얘도 2등분 되잖아. 그 말은 요 길이도 같으니, 얘 남은 요 길이도 같아야지. 그치?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거든. 대칭성을 가질 테니까, 정삼각형이니까. 근데 굳이 설명하자면,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요 길이가 이제 이렇게 돼서, 요 길이가 1일 거라는 걸 이제 알아낸 거야. 여기서 뭘 볼 거냐? 지금 이 선과 이 선을 그었을 때,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요 두 개의 삼각형을 보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호 AP에 대한 원주각 요만큼과 호 AP에 대한 원주각 요만큼은 같을 거고, 그치? 호, 여기 뭐라고 할까? PQ라고 할까? QC에 대한 원주각 요만큼과 QC에 대한 원주각 요만큼은 같겠지. 그래서 이 두 개는 무슨 삼각형이냐면 서로 닮음인 삼각형이다. 그래서 삼각형 AQN과 삼각형 AQN 했지. 그럼 뭐야? PCN이 같을 거다. 이렇게 닮음일 거다. 그럼 대응하는 걸 좀 확인해 볼 건데, 일단 너무 또 당연한 게 얘가 아까 말했다시피 요 길이가 2등분 되고 요 길이가 2등분 됐어. 근데 여기가 x면 요거랑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냐면 1대 2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2x. 3변의 길이가 2x인 걸 쪼개면 여기도 x고 여기도 x라는 건 알겠지, 그치? 그래서 가볼게. 잘 봐. AQ의 길이는 모르니까, AQ 모르니까 첫 번째 QN 요 길이 돼. QN 하니까 x 플러스 1대. 아이, 그냥 이렇게 하자. 따로 이렇게 쓰진 않을게. x 플러스 1대 여기 얼마? x는 뭐 한 건지 보여줄게. x 쪽으로 한 거랑 O 쪽으로 한 거야. 그럼 여기도 x 쪽으로 한 거 대 O 쪽으로 한 거 요거 1. 요거가 대응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내항곱, 외항곱 하면 어떻게 돼? x제곱은 x 플러스 1인 거고요. 다 한쪽 넘기면 결국 이거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그럼 요거를 이제 뭐 할 거야? 근을 구해가지고 대입을 해도 되지만 요거 역수관계 형태잖아. 전체를 x로 나누는 거야. 당연히 여기 만족하는 x값은 0이 아닐 거거든. 왜냐면 0 집어넣으면 성립 안 하니까. 전체를 x로 나눠도 돼. 나누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분의 1은 0인 거고, 얘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이 얼마냐면 1이다라는 걸 안 거지. 그걸 가지고 얘를 구하는 거지. 이거 뭐냐면 곱셈 공식 변형으로 구할 수 있어.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x분의 1이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1인 거고, 얘도 얼마냐면 1인 거니까 거기 3에서 4가 나온다라고 풀어주면 되겠네. 그치? 증명만 좀 까다로웠죠. 다음 직육면체의 모서리 길이를 각각 A, B, C라고 할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요놈의 근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달래. 다 전개할 거거든. 다 전개해볼게. 근데 별거 아닌데 좀 암산해볼게. x제곱 등장할 테니까 3x제곱.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x가 만날 거고,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x 마이너스 b 플러스 cx 마이너스 c 플러스 ax니까 분명히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일 거다. 상수는 얘는 첫 번째는 ab, 두 번째는 bc, 세 번째는 ca니까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겠지. 요거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얘가 허근 같는지 중근 같는지 뭐 이런 거 물어봤어. 실근 같는지, 맞지? 판별식 구할게. 판별식 D 구하면 짝수 공식 가겠습니다. 절반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된다. 요거 이렇게. 그럼 얘도 좀 정리를 해보면 이거 전개할 줄 알잖아.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배의 ab bc ca인데 거기서 3개를 뺐잖아. 2개 있었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1개 이렇게 되는 거지. 야, 이거 너무 유명하잖아. 이거잖아.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인 거지. 그치? 얘 딱 보면 뭐라고 써야 돼? 2분의 1에 그렇지.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럼 자, 가보자. 자, 기억에서 뭐라 했냐? 그러니까 얘가 판별식 D야.
다음 얘가 허근을 갖도록 하는, 얘가 허근 가지려면 얘가 음수가 돼야 되거든. 그지? 근데 생각해봐. 얘는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어떻게 얘가 음수가 될 수 있겠니? 말이 안 되는 거지. 틀렸다. 그지? 아 물론 여기서 쌤 ABC가 허수면요 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직육면체의 모서리 길이 ABC래. 길이는 당연히 실수일 거고 허수일 수 없을 테니. 그지? 이렇게. 두 번째. 중근을 가질 때 세 모서리의 길이는 모두 같다. 얘가 0이 될 때. 얘가 0이 되려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3개 더해가지고 0 되려면 셋 다 0인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얘랑 A랑 B랑 같다라는 거고 B랑 C랑 같다라는 거고 C랑 A랑 같다라는 거니까 얘는 맞다. 그지? 그 다음 얘가 정육면체가 아니라는 거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런 상황이 아닐 때 얘기하는 거지. 이런 상황이 아니야. 얘는 달라야 돼. 뭐 예를 들어. 그러면 얘는 0이 돼도 누군가는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판별식이 당연히 양수가 되겠지. 그때는 서로 다른 두 양의 시근을 갖는다. 그지? 이렇게 된다. 아, 근데 양의 시근은 확실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건 알겠는데 양의 시근이라고 했잖아. 그지? 근. 양의 시근. 그럼 양수인 근을 갖는지 아닌지 확인해보자. 자, 얘가 일단 첫 번째. 시근을 두 시근을 갖는 건 맞아. 얘가 정육면체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는 건 맞아. 양의 시근인지 확인해볼게. 그럼 양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하냐? 두근의 합, 두근의 곱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서 두근의 합을 구해볼게. 두근의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3분의 2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네. 그래서 일단 양수 맞죠. 다음 두근의 곱을 구하면 a분의 c니까 얼마야? 3분의 1에 ab, bc, ca네. 맞네. 왜냐면 abc가 모서리 길이니까 양수 더했으면 양수고 양수끼리 곱해서 더하면 양수일 테니까 다 양수네. 그 다음 판별식도 양수니까 맞네. 그래서 두 양의 실근도 맞는 거네. 그지?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맞다.